한국전력 2024년도 실적을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6.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48.7%가 증가했습니다. 듀퐁티 회전율은 4.73이고 PBR은 0.73 상태입니다. 그리고 안전히 빚을 갚아나가는데 국민과 기업들이 전지료 인상을 감내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원가회계손익으로서 매출이 91조 6,466억 원으로 전년보다 6.8% 증가했습니다. 매출 원가는 거꾸로 4.3%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전년도까지 적자였다가 214.3%가 전환 매출이익이 발생됐습니다. 판매관리비를 0.1% 줄였습니다. 한전이 이 판매관리비를 줄이려고 노력은 조금 생색은 냈네요. 그 결과 영업이익은 3조 1,667억 원으로 전년도 영업적자 6조 5천억에서 148.7%가 전환이익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률도 3.5%로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스루풋 회계도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이 표현의 방식이 좀 달라서 그래도 계속 작성을 해보고 비교를 해봅니다. 그 매출에 비례하는 전력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78조 1687억 원으로 4.8% 내려갔습니다. 그 매출 증가율하고의 갭 마이너스 11.6%이기 때문에 구입 전력비가 하락했다라고 쉽게 추론해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율은 14.7%로 10.4%가 상승했습니다. 운영경비 1.1% 증가했습니다. 판매관리비는 조금 줄였지만은 현장 그 운영비는 1.3%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2.31로서 전년도 0.36에서 무려 94%나 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과 원가회계 영업이익은 동일하게 산출됩니다. 재고자산 명세에는 원재료 사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공사 부분, 전력만이 아니고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재고자산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재료라는 게 좀 조금 줄게 돼 있고요. 특정 저장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399억이 증가했습니다. 원전 원료를 한국전력에서 사가지고 자회사한테 남기는 건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특정 저장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은 사용된 원재료 좀 들어갑니다. 93억 3,600만 원 쓴 게 돼 있고요. 구입 전력부가 78조 754억 원, 4.8% 줄었습니다. 전체 MC 매출 원가 변동비는 4.8% 감소했고요. 운영경비는 1.1%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10조 3,111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약 2조 원을 빼면은 그것이 현장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8조 3,218억 원으로서 1.3% 증가했습니다. 가공비율이 0.5%, 현장 운영 경비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0.5% 상승을 했고
상대적으로 이 전력 재료비가 구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5% 비율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는 구입 전력비 가격이 인하됐다라고 또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금 흐름표, 이 제품은 아닙니다만은 그 다른 사업 부분에서 쓰는 그게 있기 때문에 재고자산의 증가맥을 현금 흐름표 전체액으로 비교를 해봤는데 증가맥을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현금이 455억이 나갔으면은 그만큼 재고가 증가해야 되는데 394억 분이 재고가 증가를 안 했어요. 그럼 65억의 현금이 어디로 없어졌다. 그러면 그게 뭐냐?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빼주면은 3억 7,700만 원으로 뭐 조금 그 크기가 갭이 차이는 작아졌습니다만은 현금으로 이렇게 틀린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2023년도를 또 보면은 현금이 반대로 845억 원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재고가 845억 원이 줄어야 되는데 224억 원이 줄질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 621억 원의 현금이 어디서 들어왔느냐? 감모손실 빼더라도 705억 원이 거꾸로 더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이게 뭔지 추적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금이 안 맞아떨어지면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한전의 이 재고관리 회계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1조 8,700억이 집행이 됐는데 8.8%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반대로 396명을 줄였습니다. 3년 연속 직원을 열심히 줄이고 있어요. 뭐 줄이는데 상대적으로 평균 임금은 올라갔습니다. 8,200으로 한 7,300만 원대 받고 있었는데 그래도 임금 인상은 좀 시켜줬네요. 이 396명이 암소하고 이러는 거는 뭐 정년 퇴직이 돼서 나갔든지 아니면은 고임금 사원들을 쫓아냈든지 한 2만 명이 넘는 직원 중에서 아마 좋게 생각해서 임기 만료로 나간 사람들이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고임금군이 나갔기 때문에 평균 임금도 좀 올랐다. 가격을 올린 것도 임금이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수선비가 1조 5천억이 들어갔는데 4.6% 거꾸로 증가를 했고 지급 수수료는 거꾸로 줄었습니다. 대표를 보면은 2022년까지 정승일 씨라고 1965년생이신데 산업부 차관 출신이 이제 뭐 전문가라고 왔습니다만은 2022년도면은 이제 윤 정권이 들어왔을 때이겠죠. 야당이 뭐 엄청 질타를 하고 뭐 그랬던 국회 뭐 청문회까지 나가고 뭐 그런 것도 뉴스가 있었습니다만은 2023년에 김동철 씨라고 1955년생 나이가 먹은 사람이 대표로 들어왔는데 국회의원 출신이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국회가 나라를 장악한 입장에서 국회의원 출신이 들어오니까는 쉽게 풀린 모양이에요. 이런 변화도 좀 어떤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제조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업이나 이런 그 한전과 같은 특수한 기업에는 T회전율이라고 명명된 경영평가 지표를 합니다. 매출 나누기 자본 총계입니다. 4.73회전으로 상승했고요. 수르푼율도 10.4%나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문제가 좀 있는 게 2022년도에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77.7%인데 왜 2023년에 82.8%까지 크게 증가를 시켰느냐. 이게 뭔가 투자할 게 있기 때문에 계속 빛을 낸 모양인데요. 어쨌든 2023년에서 2024년은 0.9% 조금 빚을 갚았습니다. 돈을 벌어가지고. 이 일반 기업이라면은 레버리지율이 50%가 넘으면 경영권을 이미 뺏겼을 겁니다. 금융권에. 근데 이제 거의 뭐 정부 공사죠. 그러니까 버티고 있을 거고 대한민국의 기간 산업이니까 죽일 수는 없는 거고 또 누구한테 팔 안 넘길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거겠죠. 중요한 뭐 국가의 기간 산업으로서 안정되게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뭐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요거는 뭐 다 같이 상승했기 때문에 제조업에 적용하는 거를 억지로 뭐 집어넣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적용이 됩니다. 회계 투명성 가정을 세울 수는 있는데 그거를 입증하려면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것은 한전이 발전 자회사한테 발전 단가를 싸게 구입했든지 판매 가격은 거꾸로 올렸어야 된다. 이게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력 구입비를 보면은 평균은 136원 42전에 킬로와트당 아워 5.9% 인하를 해가지고 전력을 구입을 했어요. 전년도에는 10.6%나 줄었었습니다. 그 전력 구입 단가가. 여기에서 수력 원자력 발전은 단가가 거꾸로 인상이 됐습니다. 원전 발전 단가가 좀 올랐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발전 단가 자체는 원자력이 경제력이 있죠. 경쟁력이. 70원밖에 되질 않습니다. 근데 화력 발전은 여기에 보면은 남동 발전이 가장 싸게 그 뭐 발전 단가를 내렸습니다만은 서부 발전은 더 높고 남부 발전 172원 28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화력 발전보다는 원자력 수력 원자력 발전이 그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너무나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겁니다. 이걸 단순 평균하면은 5.8% 싸게 구입을 했습니다. 전년도보다. 그리고 2024년 3년도에는 9.1%가 가격이 인하가 됐었습니다. 구입 전력비가. 그러면 전력 판매 단가는 어떻게 됐느냐? 주택용이 4.8% 인상시켰어요. 그 다음에 산업용이 9.4%, 산업용이 제일 높게 인상을 했습니다. 2023년도에 우리가 전기료가 크게 올랐는데 주택용이 23.4% 인상이 됐었고 산업용은 무려 29.5%, 약 30% 전기료가 올라서 기업들이 가뜩이나 경기들이 안 좋은데 전기료만 많이 기업들이 부담하게 된 거죠. 농사용도 만만치 않게 올렸습니다. 농사용이 워낙 싸게 파는 거기 때문에 반 가격이죠. 산업용에. 그러니까 이 그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특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발전 5개 회사의 한전은 뭐 친절하게 그 화력 발전 단가, 구입 단가에 대한 추이를 쭉 소개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크게 많이 들어간 게 LNG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연탄이 되겠어요. 이 가격들이 크게 내려갔습니다. 유연탄이 16.4%, LNG가 24.1%나 가격이 크게 내려갔습니다. 이것을 전체 단순 평균을 해보면은 화력발전의 원재료 그 구입 단가는 12.5%가 내려갔고 전년도에는 9.9%가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화력발전 단순 평균은 2024년도에 2.8% 원재료 가격이 인상이 됐고 전년도에는 4.3% 내려갔었습니다. 전력 발전 자회사 발전 단가가 싸질 수 있었던 원인은 주로 LNG와 유연탄 가격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고요. 정부는 발전 단가가 낮아졌음에도 전기료는 인상 큰 거죠. 그리고 산업용을 2년 연속 계속 높게 올렸다. 기업 죽이기 하는 거죠. 기업. 근데 뭐 주택용도 아까도 했지만 일반 뭐 국민들이 전기료 부담이 많아져 가지고 뭐 이런 식의 기본 단가가 올라가니까 소비자 물가도 다 뭐 영향을 받겠죠. 식당이라든지 야간업소라든지 밤늦게까지 우리나라가 전기료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음식값까지 막 올라가는데 크게 기여를 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조견표로 작성해 보면은 전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데 구입전력비가 내려갔겠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했고 T회전율 상승했고 T스르폰율도 상승해서 투명하게 가정을 할 수 있는데 입증을 하려면 구입전력비가 하락해야 되고 판매전력비는 인상돼야 된다. 지금까지 확인했지만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아주 제조업이 아니니까 쉽죠. 그래서 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이렇게 보면은 원재료 평균 가격이 5.8% 내려갔으면 가격 인하 압박은 5.2% 압박을 받는데 반대로 거꾸로 5.6%를 인상을 시킨 거예요. 일반 기업들이 뭐 이렇게 한다면 독점의 횡포라고 해서 뭐 지금 난리 부르스를 쳤을 겁니다. 국회의원 출신이 사장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국회에서 조용히 있는 것 같죠? 매출 예측을 하기 위해서 전년도 실적 감안해가지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일반 운영 경비가 1% 상승을 한다고 봤어요. 뭐 또 얼마나 또 줄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영업이익이 이제 전환이익이 됐는데 그거 기준해 가지고 25%더 이익을 낸다면은 매출을 단가를 그대로 가져간다고 했을 경우에 97조 7,300억 정도 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맞춰서 구입 전력을 6%더 추가로 더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한 97조 한 4,800억 이 정도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구입 전력비를 85% 정도로 하고 그 마진율을 한 15% 본다고 조금 올린다 0.3% 이렇게 됐을 때 97조 4,800억 정도로 상상을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사한테 뭐 사업 계획을 확정한다면은 97조 5천억을 할 것 같다 올해.
그러면은 한 4조 2천억 원이 남을 것 같다. 영업이익이. 그런데 경기가 뭐 또 좋아서 어쨌든지 그 아까 들방 T 회전율을 3.7% 정도 더 좀 회전이 될 일이 없을까? 만약에 이렇게 이루어진다면은 매출이 100조 원을 넘길 수 있다면은 영업이익은 4조 7천억까지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이 계획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EAT 세후 현금으로서 1번 11조 9,844억 원의 돈을 벌었습니다. 전년도에 1조 6천억 원을 했었고 2022년도에는 무려 26조 9,800, 26조 9,900억의 현금 순손실이 있었는데 이제 2024년에 완충이 됐다가 2024년에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EMS 그 2번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 15조 9,392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최종 3조 8,731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자본적 투자는 계속되고 있는데 전년도에도 2023년도에도 4조 한 8천억 그 캐펙스 고정자산에 투자를 했었고 2024년도에도 4조 원대의 투자가 있었습니다. 잉여현금으로서 채권자한테 5조 원 돈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81.9%로 내려갔는데 조금 생색만 낸 거죠. 그런데 2023년도에는 9조 7천억을 추가로 차입을 했었어요. 그 한전이 뭐 본사가 뭐 하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건지 그거는 확실하게 뭐 나오는 건 없는데 유형자산 투자에는 할 게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렸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그 부채 내용을 보면은 유동금융부채는 거꾸로 올라갔는데 비유동 장기 금융부채만 좀 내려간 거로 어쨌든 그 1조 8천억 전체적으로는 1조 8천억을 이 갚았는데 2023년도에는 거꾸로 12조 7천억을 추가 차입을 했었어요. 이런 그 금융부채 이게 50% 정도로 내려갈 때까지 전기료를 계속 인상할 거냐 아니면은 LNG 가격이 계속 내려가지고 그 발전 단가를 낮출 수 있을 거냐. 발전 단가는 낮춰주는데 계속 전기료를 안 내린다면은 인상한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한전이 계속 돈을 벌어가지고 계속 돈을 갚아나가는데 뭐 투자할 때가 또 그렇게 많은지 이 빚을 결국은 못 갚으면은 나중에 국민의 몫으로 그 해야 되겠죠. 어떤 정권이 바뀌면서 한전을 부채를 갚는데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이 빚을 갚겠다고 할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또 유상증자한다고 해서 한전 주식을 살 국민이 있을까? 원전을 하겠다 그러면 오히려 살 소질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전을 대대적으로 SMR 소형원전 AI 시대 때 데이터 뱅크 전력 수요가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소형 그 원자력 발전을 짓겠다. 그런 거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그런데 그런 걸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겠다 그러면은 그 주식을 좀 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주가는 22,100원으로서 연초보다 2,540원 상승했습니다.
TBR은 0.73 상태로 그래도 상승을 했어요. 임팩트 1, 임팩트 2 미래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평가 지표는 전부 다 크게 올라갔죠. 그거에 비해서는 주가는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주주 내역은 대한민국 정부가 18.2% 지분을 가지고 있고 산업은행이 32.9%, 두 개를 합치면은 51.1%죠. 그러니까 50%가 넘게 있으면 경영권은 딴 데 안 뺏길 수 있는 거죠. 영국론이 7.51%고 외국인이 참여하고 있다 그래도 16.05%뿐이 안 됩니다. 이 아까 유상증자고 한다고 그랬을 때 외국인이 끼어들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2024년도 한전 실적을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뭐 다들 알고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발전 단가는 내려갔는데 거꾸로 정부가 전기료는 인상을 해서 국민 부담금을 증가시키면서 기업과 국민 부담금을 증가시키면서 조금 빛을 갚는데 생색을 냈고 흑자로 크게 돌아섰다. 2024년도는 2025년도도 이러한 추세로 계속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전 단가를 그 전기료를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2025년도에 전기료 얘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정세가 지금 불안해가지고 그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력 발전 단가가 낮아질 수 있었던 것은 국제 정세가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LNG 가격은 계속 내려간다.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 트럼프 대통령의 드릴 베이비 드릴 이렇게 해가지고 LNG 사업에 우리가 참여한다든지 자관 생산이 많이 돼가지고 한다면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투자해서라도 그게 뭐 성공할지 뭐 어떨지 어쩌지만 최근에 나온 게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투자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투자해서 성공한다면은 우리가 LNG를 거리도 가깝고 엄청 싸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 거니까 향후에 AI 시대의 발전을 위해서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알래스카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 맞지 않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